신민재 배우님, 정춘 배우님 이렇게 네, 일어서서 네. 네, 그럼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과 개봉 소감, 간단한 개봉 소감 먼저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희 물을 오른쪽 각자의 오른쪽 옆으로 내리시겠습니다. 누가 올렸죠? 지금 깜짝 놀랐네요. 네,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귤레귤레를 연출한 고봉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귤레귤레 대식 역할 이준이고요. 오늘 기자분이 26분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코엑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독립 영화로서는 정말 영광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귤레귤레에서 정화 역할을 맡은 배우 서혜화입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병선 역할을 맡은 배우 신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귤레귤레에서 원창 역을 맡은 정춘입니다. 영화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소감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준 배님한테 살짝 뺏겼습니다.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감격적이고요. 오늘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문회 아니고요. 기자 간담회입니다. 좀 시국이 그렇긴 하지만 네. 우선 바로 질문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예열을 좀 하도록 하죠.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귤레귤레라는 작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튀르키예라는 곳까지 날아가서 이 배우님들 모시고 촬영하게 됐는지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습도 다소 높음이라는 작품을 이희준 배우님과 함께 촬영한 후에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다음 작품을 이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희준 배우님께서 멜로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멜로 영화가 좋냐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는 과정 가운데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의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영화를 레퍼런스로 삼고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인공들의 좀 그 황량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터키의 이제 카파도키아로 장소를 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배우님들은 어떻게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다 인연들이 있으신데요. 이희준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습도 다소 높음을 감독님하고 하게 될 때도 제가 신민재 배우를 어떤 드라마 현장에서 만나서 제가 델타 보이즈랑 그 튼튼이 몸을 너무 잘 봐서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꼭 같이 한번 작업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대본이 왔고 그 다음에 3회차로 찍은 영화가 습도 다소 높음인데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또 감독님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제 또 같이 뭐 만들어 봅시다.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해야 하고 마침 또 대본이 왔는데 터키에서 찍자고 하게 됐고 너무 흥미로워서 당장 터키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고봉수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팬심이 가득했었는데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희준 선배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셨는데 영화를 함께 해보지 않을래? 되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셨고
너무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가야만 했었고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감독님이랑 예전 델타 보이즈라는 작품부터 쭉 같이 해왔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각자 또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감독님이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일단 그러니까 사실은 시나리오 받기도 전에 그냥 감독님이랑 무조건 그냥 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게 또 배경이 좀 튀르키예라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었죠. 그래서 또 이제 이희준 배우님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뭐 이 시나리오를 뭐 거절할 이유도 절대 없었고 정말 또 오랜만에 좀 감독님이랑 작업을 한다라는 게 또 어떤 뭐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받자마자 무조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냐면 지금 감독님 영화 델타 보이즈의 윤지혜 배우랑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어떤 배우를 찾고 있다고 제 지혜 배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지혜 배우가 저를 소개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냥 네이버에 검색한 제 사진만 보시고 바로 이제 이 배우랑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감독님께서 이제 귤레귤레 시나리오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배우님들과 합류해서 이렇게 이 작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춘 배우는 기자 간담회가 처음이어서 지금 예상 질문지를 한 20번 읽고 왔거든요. 그래서 질문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민재 배우님이 델타 보이즈 때부터 고봉수 감독이랑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친구인 정춘 배우님을 왜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줬을까? 사실은 이제 정춘 배우랑 저는 이제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안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이제 터키쯤에서 안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친한 지인이 너 연기는 이렇게 해야 하면서 이제 고봉수 감독님의 이제 델타 보이즈와 튼튼이의 몸을 이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튼튼이의 몸에서 이제 레슬링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어서 많이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앨범을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민지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민재 배우가 이제 고봉수 감독님이랑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영화 촬영 끝나고 나서 이제 엄청 좀 친해진 친구가 또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네, 자세한 답변 2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고요. 고봉수 감독님 작품을 이 극장에서 오랜만에 좀 볼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감회가 좀 남달랐고 그 감독님의 작품들을 뭐 예전 작품들을 좀 보면 이 대사가 이 대본이 완벽하게 꾸며지지 않고 이제 상황만 좀 주는 뭐 이런 연출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상황, 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좀 이 디렉션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서혜아 배우님과 정준 배우님은 이번에 이제 처음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연출에 대해서 좀 적응하기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에는 상황만 배우님들께 드리고 이제 배우님들의 이제 애드립을 주로 이제 영화에 담았다면요. 이번에는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배우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시나리오 작업을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와이프가 이제 멜로 영화 매니아인데 저한테는 좀 멜로 감성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멜로 영화 그런 어떤 영화의 장면을 연출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멜로 명작들도 많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레퍼런스 삼아서 시나리오 작업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대사를 배우님들이 숙지를 다 하시는데 실제로 연기를 하실 때는 그 대사에서 벗어나셔도 괜찮다. 본인의 어떤 감정이 생기면은 대사로 뱉으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기대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 이 텍스트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텍스트는 안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뭐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부침을 겪거나 오히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이제 처음 작업했을 때 사실 긴장을 엄청 했었는데 그 대본이 있고 이제 저도 그 익히 잘 들었던 게 이제 뭐 즉흥으로 한다 뭐 이렇게 말을 듣고 이제 막상 가서 연기를 했었을 때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어떠한 그 대본에 쓰여져 있는 그 키워드라든가 이제 그 대사를 정확히 하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해 주셔서 처음 그냥 촬영 첫날만 좀 긴장하고 그 나머지 촬영 기간 동안은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뒤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한 유지은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이희준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배우님들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희준 배우님께서 멜로를 오랜만에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이게 같이 감독님이랑 이런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서예화 배우님께 제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서예화 배우님께 제안을 주셨는지 궁금하고, 나머지 함께하신 배우분들에게는 공통으로 연기할 때 굉장히 캐릭터가 다 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캐릭터의 색깔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연기하시면서 조금 중점을 두신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뭐였죠, 잘? 오랜만에 멜로. 멜로. 네, 워낙 조금 상업적인 곳에서는 살인자나 뭐 이렇게 누굴 죽이거나 이런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서정적인 장르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러던 차에 특히 고봉수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 대본이 바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저는 습도 다소 높음 찍을 때 감독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감독님 이렇게 작품을 몇 편 찍으셨어요? 했더니 200편 찍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델타 보이즈와 튼튼의 모험이지만 너무나 그 행동력에 대해서 전 너무 감탄하고 존경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찍고 싶은 영화를 반드시 찍어내고야 마는 감독님한테 저는 한없는 존경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멜로 같은 또 제가 안 해본 조금 그런 서정적인 장르도 해보고 싶어서 감독님을 꼬셨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됐고, 하면서는 오히려 많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 감독님 영화에 거의 모든 배우가 연기자가 아니거든요. 특히 어머니 홈캠을 들고 다니는 그 어머니나 그 딸들, 뭐 터키 사람들 아무도 배우가 아닌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상황과 몇 가지 멘트로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니까 제 연기가 오히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들이 날 생선 같으니까 저는 좀 날 생선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됐고, 얼마나 또 감독님이 현장에서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출해내는지 그 내공에 대해서 많이 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예화 배우님을 추천하게 된 계기.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떤 여배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예화 배우가 떠올랐어요. 전 연극 무대에서부터 함께 해왔었고 가장 동물적이고 제가 아는 여자 후배 중에 거의 뭐 최고라고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감독님의 이런 즉흥적인 상황에 바로 적응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배우로는 예화 배우밖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화 배우한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네, 우선은 뭐 아까 질문해주신 거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사실 튀르키예 떠나기 전에는 이 정화라는 인물이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결심인데,
재결합까지는 또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까 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튀르키예까지 갔을까. 물론 영화는 튀르키예 가서 이후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도착해서 촬영을 하면서는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에 거기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모든 배우분들이 상황을 오로지 믿는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너무 그냥 연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조금, 네, 그래서 참 많이 배웠고, 네, 그랬었습니다. 참고로 신민재 배우랑 싸우는 장면, 그 술 먹다가 싸우는 장면을 찍을 때 연출님의 멘트가 뭐였냐면, 신민재 배우한테 가서 너는 들어가서 이 자리에 들어가서 갈등을 일으켜줘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민재 배우가 들어와서 연기를 그렇게 롱테이크를 해내는데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민재 배우와 감독님의 오랜 호흡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뭐 저도 사실은 중점을 뒀던 것이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갈등을 유발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좀 덜 미울 수 있을지도 좀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저희들의 전사는 영화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정화가 병선을 떠나지 못하는지 이것을 좀 관객들에게 좀 어떤 영화적으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이 안에서 좀 그나마 그게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매력적인 사람, 좀 꼴보기 싫지만 좀 덜 미운 사람을 좀 이렇게 연기를 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빼어난 미남은 아니지만 인기가 많은 형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어떤 그런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어떤 극 중에서 좀 그나마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왜 정화가 떠나지를 못하는지를 좀 관객들이 좀 믿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전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창을 연기할 때 이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그 직업 자체가 이제 해외 바이어이기 때문에 실제 바이어들이 그 하는 그 무역 가셔서 실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팁을 하는지 일단 궁금해서 이제 저희 영화 PD님께서 실제 바이어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뭐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애플워치를 준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셔서 애플워치 박스를 직접 구해서 뭐 가고 뭐 그런, 그다음에 그 척이 아니 진짜 이 사람 그 실제 무역하시는 분이 진짜 이 무역하는 사람을 캐스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제 외적인 거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중점을 두었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원창 캐릭터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뭐 꼴보기 싫고 미운데 이제 정이 가고 최대한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게 호감형으로 연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이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쭐게요. 우선 뭔가 배우님들한테 해외 촬영이라는 거는 다 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규모도 작게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 일정인데 해외 올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두근두근 거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갈 때의 마음과 올 때의 마음들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춘 배우님부터 드릴게요. 저는 그 처음 이제 해외 로케 이제 비행기 그 타기 전부터는 굉장히 설레었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름 제가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떠났다면 이제 그 촬영을 하는 동안 특히 이제 뭐 이희준 선배님이 연기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리스트가 좀 바뀌었거든요. 이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어떤 배우였는데요? 저 원래는 사실 그 아주 어릴 때는 이범 선배님 되게 좋아했고 지금 이제 이병헌 선배님 뭐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준 선배님이 이제 촬영할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었을 때 선배님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내가 좀 제대로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완전히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시준 선배님 그다음에 서혜아 배우, 신민재 배우가 아니었으면 잘해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영화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뻤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뭐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분명히 떠날 때는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느낌이 났었죠. 연기를 하러 가는 거니까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호흡을 맞추고 또 이제 감독님과 오랜만에 연기를 하는 거라서 엄청 긴장한 채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가족 여행,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 온 느낌으로 그냥 또 편안하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 즐겁게 현장에서 또 촬영 외적인 시간들도 너무나 즐겁게 보냈었고, 촬영하는 순간순간들도 저희들이 마치 정말로 노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서 일을 하러 간 것 같았지만 돌아올 때는 그냥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오는 느낌에서 좀 마음속에 아쉽고 막 그런 것 다 다시 복귀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외려 서울에 올 때는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튀르키예로 떠날 때는 해야 할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 돌아올 때는 또 현장에서 추천해 주셨던 음악들이 있었어요.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음악,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음악, 그걸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놓고 현장에서 내내 들었는데, 돌아오는 내내 그 음악을 듣고 옆에 우리 동료분들이 같이 앉아 계시고 그거에 너무 울컥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책맞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너무 소중했다. 네, 그랬었습니다. 저는 뭐 갈 때도 설렜지만 올 때는 다시 얼른 고봉수 감독님과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또 작당 모의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너무 신났었고, 오늘도 사실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대기실에서 감독님과 계속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또 감독님 또 엄청 이야기꾼이어서 지금 한 4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골라서 또 아니면 다 섞어서 또 한번 재밌는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셨는지 갈 때와 올 때 마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갈 때는 이제 촬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갔고요. 올 때도 이제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을 모시고 좀 이렇게 연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집으로 잘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쭐게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서면 질문을 했었었는데 다 좀 의견이 다르셨어요. 마음에 드는 장면, 각자의 장면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르셔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이희준 배우님부터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신지? 저는 그 신민재 배우와 그 액션 술자리 싸움 씬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런데 그 장면을 거의 거기서 신민재 배우가 그 쿵푸를 하는데, 그게 촬영 한 5분 전에 감독님이 신민재 배우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주말마다 쿵푸를 배우러 가는 쿵푸 고수야. 바로 그 말 한마디로 저렇게 연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한 에피소드는 저희가 카메라도 되게 DSLR나 되게 작은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영화 촬영인지 모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막 싸우는 씬을 찍고 있는 도중에 한국 관광객이 막 뛰쳐왔었어요. 싸우지 말라고. 해외에서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렸는데, 저는 그 말리는 순간 속으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것까지 잘 찍어야지 하고 계속 아픈 척을 했는데, 저기 이스마일이라고 가이드가 이거 영화예요, 영화 해서 그 장면은 못 쓰게 되었죠. 네. 저는 볼 때마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대식과 병선과 정화의 마지막 귤레귤레 장면들이 계속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의 안녕이고 어디를 향한 안녕인지는 각자의 사연이 다 있는 거겠지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이 계속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를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대식과 이제 좀 데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 뭐 낙타를 타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 예쁜 미소들을 제가 극장에서 처음 보고, 이런 말하기 좀 낯뜨겁긴 하지만 진짜 이거 이렇게 상영관에서 보는데 약간 병선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죠. 너무 미안한 거고, 저 사람이 나랑 있으면서 저런 미소를, 저랑 있을 막 싸우고 이러니까 저런 미소를 절대 볼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예쁜 미소와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이상하게 좀 갑자기 극장에서 좀 마음이 좀 애렸던 그 기억이 좀 강하게 남아서, 이렇게 좀 두 분이 이제 정화가 이렇게 활짝 웃는 그 미소들을 봤던 그 장면들이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좀 기억에 남고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서야 배우랑 같은 생각인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 벌룬이 떠오를 때 너무 시각적으로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그 잠깐 순간에 이제 대식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 이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식이 귤레귤레라고 이제 외쳤을 때 이 영화 전체적인 그 마지막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마련되신 분이 있으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과 감독님 공통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것, 아니면 나는 이렇게 이 작품을 보고 느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정준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에게 제가 지금 잠시 네네네네. 다른 생각해가지고 관객이 이 네. 작품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셨거든요. 극장 스크린으로.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를 한 5번 정도 봤습니다. 너무 영화를 사랑해서 저는 그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냥 이런 거를 좀 느끼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희가 살면서 정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성공, 뭐 사랑, 그다음에 부모님, 자녀, 뭐 배우자, 놓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 영화를 통해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과 함께 영화 보고 난 그 하루만큼은 가볍게 헐헐 그냥 털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과한 욕심이고 좀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막 이게 즐겁고 저희들 행복한 시간들도 보이고 막 그런 좋은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정말 큰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 극장에 계시는 동안은 저희가 느꼈던 즐거움이나 어떤 그런 것, 행복들이 조금 이렇게 관객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좀 과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전해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좀 이렇게 극장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좀 그런 느낌을 관객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리고 끝인사를 하는 건가요? 네, 끝인사. 예. 아니 그럼 좀 이따 끝인사를 할까요? 예. 제가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와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저는 고봉수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지점이, 감독님의 영화는 느낌표가 아니라 늘 물음표를 던져주는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이 영화가 어떤 끝맺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연장으로
뭔가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영화로, 좋은 여운이 남는 영화로 남겨지길 좀 감히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터키 카파도키아를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단지 새벽 대여섯 시에 해 뜨기 직전에 바람과 이런 걸 잘 파악한 곳에 급하게 트럭이 가서 기구를 띄워서 잠깐 타고 내려오는, 그거를 하러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기구밖에 없는 곳이긴 한데 그런 도시에 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상처들을 또 안고 살아가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 카파도키아에서 잘 풀어낸 감독님의 이야기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카파도키아도 또 즐겁게 보시고, 또 이렇게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살아가는 친구가 어떻게 그걸 풀어내는지, 어떻게 귤레라고 인사하는지,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관객분들이 좀 영화를 보시면서 좀 많이 웃으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과 좀 귤레를 하는 그런 2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인사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부족한 영화 또 재밌게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쿠키처럼 정춘 배우님 끝인사를 못 하셔가지고요. 준비한 거. 준비한 거 따로 이 모든 게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만 써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퇴청했다가 포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